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과 신항 운영을 놓고 군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철도를 둘러싼 갈등까지 우려됩니다. 최근 김제시 의회가 전주에서 김제 노선 구축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익산 측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어 전북도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군산에서도 해마다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관측돼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군산과 고창, 부안, 김제 등 4개 시군에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에 주의를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군산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강풍으로 금동의 한 음식점 건물 패널과 소룡동의 한 연립주택 외벽이 떨어졌습니다. 또 죽성동의 한 빈집 외벽이 무너졌으며 인피면 한 철제 건축물이 바람에 날려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이날 순간 최대 풍속은 군산 어청도 초속 22.5m, 말도 초속 22.2m 등을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에 인접한 지자체가 관할권과 신항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철도를 둘러싼 갈등까지 우려됩니다. 최근 김제시의회가 전주에서 김제 노선 구축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어 전북도가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전주 김제 철도 노선 신설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 임시회를 통해 정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김제 단선 노선을 신설하여 전주와 광주를 하나 노선으로 잇는다면 익산을 경우 환승할 때보다 무려 39분이 단축되어 전주 김제 노선은 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 가운데 하나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2,400억 원. 반면 익산시가 추진하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1,500원으로 사업비는 8배 이상 저렴하고 지역 갈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문에 익산에서는 지역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여 년 전 전북 혁신도시 인근에 새로운 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 불거졌던 지역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화합이나 그런 차원에서 김제는 김제에 맞는 발전, 익산은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중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은 오히려 정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심통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전라북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그런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적인 이런 종합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인접 지자체들. 이번에는 철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불씨까지 피어오르면서 신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자문의 의견을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의 의견 제출은 이전부터 군산시와 김제시에 말해왔던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달라도 대화의 필요가 있는 만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열 예정입니다. 7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인 1.2기가와트에 참여하는 9개 업체가 6,600억 원의 개통연계 비용을 우선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통연계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송변전 설비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변경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SK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군산 육상태양광 수익금을 군산시에 즉시 지급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군산 육상태양광의 수익금 150억 원 가운데 군산시의 몫은 4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 육상태양광의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이 계약 기간인 20년 동안 내부 수익률 5.52%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배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상생형 사업인 만큼 발전 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국서부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용역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맡게 되며 조사 기간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문체부와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며 이후 IOC에 올림픽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문 의장의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이지만 계획된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해 중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군산시의회가 고군산카 회리호 항로의 정박지와 출발지를 야미도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선 고군산카 회리호 항로의 정박지와 출발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고군산카 회리호 항로의 출발지는 장자도 종착지는 말도로 45분간 운항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출발지 선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도는 인근에 김 양식장이 있어 항로상 위험구역으로 분류되고 오는 6월 인도교가 완공되면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정박지와 출발지를 야미도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와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등 2개로 국비 등 2억 3,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업계 근로자가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0만 원, 지자체가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1년에 6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군산에서도 해마다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에 방치되면서 군산시가 나서 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교문이 철제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군산 마룡초등학교. 폐교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외벽 도색은 군데군데 벗겨 있습니다. 같은 날 폐교된 마룡초 인근의 금암초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우범지대로 전락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룡초와 금암초는 학생 수가 줄고 건물이 오래되면서 지난 3월 1일자로 서수초로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폐교된 학교에 대해 활용 방안은 찾지 못한 상황.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은 내놨지만 막대한 예산에 선뜻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남아있는 폐교는 연도 분교가 매각되면서 현재 14곳,
선유도 등 섬 지역의 폐교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향후 가치를 고려해 보존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산시가 나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폐교를 활용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체육관은 농구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운동장은 축구, 야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해마다 증가하는 폐교,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교생이 9명 미만인 학교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이 9명 이하인 도내 학교는 올해 31곳에서 2029년 71곳으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는 올해 17곳에서 2029년 36곳으로 늘고 중학교는 13곳에서 34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 발생한 산불 가운데 75%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에 발생한 산불은 110건 가운데 75%, 83건이 입산자나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적으로는 3월과 4월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전남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등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안과 장수 등 일부 지역과 도내 소규모 축사들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도내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다시 살피고 있고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운영됩니다. 오임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청을 비롯한 5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에는 국가유공자 1,4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배달과 택배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지난해부터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입니다. 희망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25조 7,671억 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3조 4,53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편 도내 어음부 도율은 1.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수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21.1% 줄고 합성 수지는 20.4%, 대미 수출액은 12% 감소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산업부가 전북을 간 통하는 고압송전선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만기 도의원은 산업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전북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는 21개, 627km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서 전북도가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안 위도에 지하수 저류댐이 건설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부안 위도의 물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공간에 차수벽을 설치한 후 지하수 흐름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저류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7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위도는 저수량이 17%까지 줄어 1,100여 명의 주민이 물 부족을 겪은 바 있습니다. 도내 기업체들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69에 불과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매출액 전망 지수 72, 영업이익 68, 자금 사정 65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다음 달부터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료였던 통근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통근버스에 초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전망입니다. 운행 노선은 군산세무서와 구암현대 등을 출발점으로 하는 6개로 하루 한 차례씩 운행합니다.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92억 원이 투입된 조촌동 청사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제로에너지 건물로 4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 2층과 4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6개가 마련되고 주차장 33명과 인근에 추가 주차 공간도 조성됩니다. 군산시 은파 호수공원에서 벚꽃 아래 카누타봄 카누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레저 카누 2인승 10대, 1인승 10대로 하루 5차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수상안전교육과 패들링 교육 후 30분간 카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사 동안 은파 벚꽃 야시장과 군산의 봄이 다시 왔나 봄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5,000원으로 온라인 사전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국 진강시 대표단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하고 식품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는 진강시 대표단이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식품 클러스터를 둘러보고 익산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진강시와 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이현옥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연합회는 25일 익산농업인 교육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임했습니다. 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군산시가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부스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매력과 주제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대놀이 기획 행사와 SNS 친구 추가 홍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부송도서관이 오는 4월 8일 오후 7시 미스터리와 추리소설의 숨겨진 매력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희 작가와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이야기로
미스터리와 추리 장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한 국수와 뚝비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국수와 뚝비 이동식 대표는 주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기부로 돌려드리고 싶어 착한 가게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며 후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4도, 익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2도에서 26도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익산은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